오늘 이 시간부터 챕터 8, 바로 함수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901번입니다. 다음 대형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지를 판별하고, 만약에 함수이면 바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수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x에서 y로의 함수일 때, 이 X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그래서 all이라고 했죠. all. 모든 원소들이 Y 집합의 원소에 딱 하나씩만 대응이 될 때,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901번을 보면 하나씩 대응한 것 같지만 이 2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Y 집합의 원소에 두 개의 대응이 되었죠. 따라서 함수이다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902번은 어떻습니까?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 집합에 하나씩만 대응이 되었죠. 따라서 함수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정의역을 구하라고 하면 정의역은 자, 정의역도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정의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집합으로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됩니다. X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바로 정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역은 무엇입니까? 공역은 바로 Y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된다? 치역은 Y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이 화살을 맞은 이런 원소들을 각각 무엇이라 한다? 바로 치역이라고 하죠. 치역은 함수 값들의 모임이죠. 함수 값들의 모임. 바로 1에 대한 함수 값이 1이고 3에 대한 함수 값이 1이잖아요. 그죠? 5에 대한 함수 값은 2, 7에 대한 함수값은 2죠. 이런 함수값을 모아둔 것을 우리가 치역이라 하고 이 치역은 공역에 바로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자, 903번도 어떻습니까?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집합의 원소에 각각 하나씩만 되었죠. 따라서 함수이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되나요? 정의역은 X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 마이너스 1, 0, 1이 되겠네요. 자, 공역은 어떻게 됩니까? 공역은 Y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니까 1, 3. 3은 화살을 맞지 않아도 Y집합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공역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된다? 공역 중에서 함수값이 되는 것들, 즉 화살을 맞은 거죠. 그래서 3은 치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1과 5와 7이 바로 치역이 된다. 따라서 이 치역은 공역에 바로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904번 어떻습니까? 모든 원소가 다 화살을 쏘지 않았죠. 이 2와 4는 정의역의 원소이지만 바로 공역에 대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함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원소가 이 두 개에 바로 대응이 되어도 안 되고 어떤 원소들이 X에 있는 원소 중에서 하나라도 대응이 안 되면 그것들은 함수라고 말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905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돼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직선은 모든 x값을 다 취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자, 이 905번에 바로 정의역, 정만 적겠습니다. 정은 모든 실수가 된다. 따라서 자, x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역은요, 공역 중에서 함수값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x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y 값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y 값도 계속 작아지겠죠. 따라서 이 직선인 경우는 바로 치역도 무엇이 된다? y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정의역과 지역을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y 이퀄 2x-5라는 것은 바로 y 절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되면서 기울기가 2가 되니까 바로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이렇게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바로 직선 y 이퀄 2x-5가 되죠. 그러면 이 직선은 이 x축으로는 x 값들은 모두 다 가지잖아요. 그리고 y축에 있는 모든 함수 값들을 모두 다 가지게 되죠. 그죠? 따라서 정의역도 모든 실수, 치역도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정의역도 말이 없을 때는 정의역은 바로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공역도 모든 실수가 되는데요. 자, 치역은 다르죠. 치역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y 값의 바로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자, x는 모든 실수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실수 x를 제곱하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은 어떻게 된다? 부동의 방향이 바뀌겠네요. 그런 다음에 바로 4를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좌변에 4를 더했으면 우변에도 4를 더해주면 되겠죠.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자, 따라서 이 좌변이 바로 y 값이 되잖아요. 그죠? y가 4 이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치역은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할 때 y 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고 0을 대입했을 때 마지막 뒤에 있는 상수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되어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0,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자,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y값이 취하는 바로 범위를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정의역이나 치역을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따져줄 때는요. 자, 이 x축과 y축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봐버리라? 벽으로 봐버리세요. 벽. 벽으로 보면 정의역을 여러분들이 찾아줄 때는 이 벽 쪽으로 이 선을 후레쉬를 비추어서 그림자를 생성한다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X축 정의역부터 생각할 때 아래쪽에서 후레쉬를 비추고 위쪽에서 후레쉬를 이렇게 비춘다면 즉,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은 후레쉬에 비춰져서 그림자가 이 X축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런 형태로. 맞습니까? 그리고 이쪽도 이런 형태로 바로 X축 후에 그림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이 선은요, 위에서 그림자를 비춘다고 생각하면 이 선에 대한 그림자가 이 위를 이렇게 다 커버를 취해주겠죠. 그럼 방금 내가 그림자를 그렸잖아요. 그죠? 이 그림자에 대한 X 범위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 대한 X 범위가 어떻습니까? X축 위를 모두 다 가득 채우겠죠. 따라서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치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Y축으로 그림자를 비춰야 되겠죠. 이 Y축을 무엇으로 보고 벽으로 보고 Y축으로 그림자를 비출 때 자, 오른쪽에서 화살을 뭡니까? 빛을 쏘고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빛을 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림자가 어떻게 생성이 되겠습니까? 자, 왼쪽에서 그림자를 비출 때 이 선 있죠. 이 선은 이 Y축에 바로 그림자가 여기 4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다 생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그림자를 비추어 준다면 이 선에 대한 그림자가 이 Y축이 100이라면 여기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따라서 4보다 큰 쪽에서는 그림자가 생성이 됩니까? 4보다 큰 쪽에서는 그림자가 생성이 되지 않죠. 따라서 그림자는 Y 꼴 4가 가장 큰 값, 최대값이 되어서 Y 꼴 4 이하로 모든 Y축위를 그림자가 덮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이 그림자를 표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치역이라는 것은 y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4가 바로 이 그래프의 바로 최대값이 4가 된다. 죠. 4 이하로만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4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907번을 한번 가볼까요? 907번은 이걸 나중에 우리가 9장 다음 챕터 9에서 유리함수라고 배울 것입니다. 유리함수. 자, y꼴 x분의 6 또는 y꼴 마이너스 x분의 6인데 자, 이 분모에 x가 있잖아요. 분모가 x에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직 유리함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 유리함수는요, 말이 없어도 x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분수 자체는 분모가 0이 되면 되나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정의어가 말이 없어도 x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분모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따라서 x가 0이 아닌 바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요. 자, x가 0이 절대로 아닌데 이 분수 자체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어야 되죠. 근데 분자가 6이에요. 아니 마이너스 6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절대로 이 분수는 0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0의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치역은 y바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자, x분의 6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직각 쌍곡선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들어봤죠. 자, 이 유리함수는 항상 이렇게 쌍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2, 4분면 쪽이냐 4, 4분면 쪽에 이렇게 그래프가 곡선 형태로 그려지는 거죠. 실제로 x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6을 지나죠.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3을 지나면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4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지나므로 x축은 양수고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니까 4, 4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x에 음수를 넣으면 y는 항상 양수값을 가지겠죠. 따라서 2, 4분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절대로 이 그래프가 x축과 y축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역과 지역에서 x 이꼴 0, y 이꼴 0은 제외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후레쉬를 한번 비추어 본다면 정의역을 찾기 위해서
위에서 후레쉬를 비춰보고 아래에서 후레쉬를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바로 정의역이 생성이 되겠습니까? 바로 위아래에서 비춰보면 이 그래프 자체는 이 X축 위를 이렇게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자 아래에서 후라시를 비추면 이 벽면을 가득 채우겠죠. 그런데 이 X축 위하고 그래프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표현을 해줄 때 X축에는 절대로 그래 뭡니까? 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기 때문에 구멍이 빵구뻥이 되는 거예요. 구멍을 내버려야 돼요. 따라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무엇도 바로 치역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번에는 자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브러쉬를 비추어 본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 Y축을 무엇으로 보고 바로 벽으로 보고 그림자의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 본다면 이 선들은 어떻게 바로 이 Y축의 이 모든 이 Y축의 양의 값을 모두 다 커버하겠죠. 아랫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비추어 보면 이 밑에 부분을 커버 다 그림자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원점은 그림자가 절대로 칠해진다, 안 칠해진다? 여기에는 절대로 그림자가 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도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술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정의역과 치역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그 그래프에서 바로 X축, Y축으로 그림자를 비추어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정의역과 치역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그 정도 그림자를 안 비추어도 여러분들 그래프만 봐도 정의역, 치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 유리함수는 분모에 x가 있을 때 절대로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x가 0이 아니라 분모가 0이 아닌 바로 모든 곳에서 정의역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08번입니다. 두 함수 fg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다음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를 알아보라고 하네요. 자, 공역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러면 그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공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는 어떻게 체크하면 되죠? 함수식이 같지 않아도 그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그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그 두 함수는 바로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 있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1을 한번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잖아요. 그리고 G의 마이너스 1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겠죠. 또한 1에 대한 우리가 함수값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절대값 1이니까 1이고 G1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식은 다르지만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같고 1에 대한 함수값이 같죠. 그러면 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같은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909번도 마찬가지로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G에다가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동일하네요. 이번에는 1을 대입해 보면 F1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요. G1은 얼마 됩니까? 바로 1의 제곱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바로 1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 다른 함수다, 다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함수식이 달라도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서
그 각각의 정의역에 대한 이 x값에 대한 함수값이 같으면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는 거고 다르면 다른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10번입니다.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y 꼴 x-1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달라고 하죠. 자, 910번은 정의역이 원소가 3개입니다. 원소가 3개면 그래프를 그리면요. 점만 3개 찍어주면 되겠죠. 즉 1에 대한 함수값이 0이니까 1,0을 지나겠네요. 2에 대한 함수값은 2-1이 1이니까 2,1을 지나겠습니다. 자, 3에 대한 함수값은 3-1이 2가 되니까 3,1을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점 3개로 구성된 바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도 바로 그래프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의역이 x는 모든 실수가 되죠. 자, 우리가 직선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점을 연결하는 바로 이 직선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의역이 유한집합이면 점으로 나타내면 되고, 정의역이 무한집합일 때는 바로 이렇게 직선이나 곡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그래프 중 함수인 그래프인 것은 동그라미 표를 함수가 아닌 그래프에는 바로 X 표현을 하라고 하네요.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그래프상에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나요? 우리가 함수의 저기는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되니까 Y축과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맞나요? 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와 몇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각각 하나의 선당 한 점에서만 이렇게 만난다면 바로 이 그래프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13번처럼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버리면 선을 그어봤을 때 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x값 1에 대해서 y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정의역에 있는 x 원소 1이 바로 공역에 있는 y 원소 2에다가 1이 2에도 화살을 쏘고 마이너스 1에도 화살을 쏘는 개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게 그래프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자, 그래프라고 말하지 않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얘는 함수가 되고, 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14번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마이너스 1, 0, 1, 2인 보기의 함수 그래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뭐가 1대1 함수죠?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야 된다. 그게 바로 1대1 대응 맞습니까? 식으로 나타낸다면 바로 어떤 두 원소 바로 x1과 x가 2가 서로 다르면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함수값도 뭐 해야 된다? 서로 달라야 된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 무엇이 추가되면 바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버리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우리는 바로 1대1 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1대1 함수를 찾아보시면요.
x 값이 다를 때 y 값도 달라야 돼요. 얘는 보세요. x 값이 다른데 y 값이 다 같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지금 디귿도 어떻습니까? 0일 때의 함수값 마이너스 1, 1일 때의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얼과 리얼을 보면 x 값이 다를 때 y 값이 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은 2, 0은 마이너스 1, 1은 0, 2는 1이니까 y 값이 모두 다 다르죠. 이런 함수가 바로 뭐다? 1대1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리얼도 어떻습니까? x 값이 다른데 y 값이 다르니까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리얼과 리얼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이 어떻습니까? 치역이 2, 1, 치역은 y 값을 읽어줘야 되죠. 2, 1, 0, 마이너스 1로 공역과 똑같죠. 리얼도 치역이 마이너스 1, 0, 1, 2, y 값 읽어주면 되죠. 바로 공역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니은과 리을은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까지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등함수는 어떤 x값에 대한 함수값이 그 자기 자신 x가 나오는 거죠. 즉, 리얼처럼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1, 0에 대한 함수값은 0, 1에 대한 함수값은 1, 2에 대한 함수값은 2가 되죠. 이런 함수를 바로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함수는 어떤 것입니까? x값에 대해서 y값이 모두 다 같은 함수, 바로 기억과 같이 이 x값이 서로 다 다르지만 y값은 모두 다 1로 동일하죠. 이런 함수를 바로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으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1대1 대응,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모두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918번은요, 동일하게,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찾는 건데, 이번엔 정말 무한집합의 그래프, 즉, 실수 전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y꼴 마이너스 x가 빨간색의 그래프, 이게 바로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아 봅시다. 그리고 y꼴 2는 어떻습니까? Y축에 2를 찍고 X축과 평행한 이 검은색 그래프가 바로 Y꼴 2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Y꼴 X는 원점을 지나면서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Y꼴 X가 되고요. Y꼴 X제곱은 꼭지점이 0,0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이 네 가지가 함수는 다 되죠. 왜냐하면 함수는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면 되니까 함수는 다 됩니까? 다 됩니다. 그러면 1대1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나요? 바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이 y꼴 마이너스 x 빨간 이 직선은 자 바로 x축과 평행하게 x축과 이렇게 평행하게 끄면 바로 한 점에서 만나죠. 이런 함수를 무엇이라 한다?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이 y꼴 x도 어떻습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런데 이 직선 두 개는 어떻습니까? 바로 실수 전체에서 모두 다 그려지면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바로 공역과 지역이 실수 전체가 되어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2차 함수는 어떻습니까? 바로 두 점에서 만나버리잖아요.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맞지만 바로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항등함수는 뭐가 항등함수죠? 바로 y꼴 x죠. y꼴 x가 되어서 디귿이 되고요. 상수함수는 바로 x값이 변하더라도 y값은 항상 어떤 하나의 숫자로 일정한 y꼴 2 같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바로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상수함수는 여기서 리얼이 아니라 y 이퀄 2인 니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